상악함수로 나갈 건데 내가 잘 쓸 책이 없어서 적을 거고요. 페이지 116 상악함수 일반각부터 차근차근 다시 이제 보고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는 좀 쉬운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격작점 정도만 다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와야지 같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상악함수 개념 정리부터 하고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상악함수는 좀 한 개도 기억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각이 있는데 일반각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각을 정의할 때 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되거든. 반직선 두 개가 있어. OA랑 OB라는 어떠한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이 끼인 각을 보통 이제 각이라고 정의 내린단 말이야. 두 개의 반직선을 정의되겠죠. 그런데 일반각은 보통 이제 편각을 벌써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각은 그러면 이 반직선 AB가 막 싸돌길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사부면 있을 때 반직선을 각을 정의할 때 반직선 두 개를 정의할 때 엄밀한 정의는 각의 정의는 각 A, O, B의 정의는 시초선 OA라는 반직선이 있고 그랬을 때 동경 OB가 움직였을 때 그 사이에 낀 각을 말한 거잖아. 요가 이렇게. 근데 각을 이제 편각이라는 걸로 이제 규정하고 싶은데 그게 뭔 소리냐면 사분면에 OX 얘를 X축 의 오른쪽을 얘를 시초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경을 또 O에 시작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돌 때 이렇게 각이 동경이 X축 기준으로 X축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이렇게 동경이 돌 때 그때 생기는 각을 즉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재는 각을 편각이라고 부르거든. 결국은 이 각을 세타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각은 이렇게 사분면에 고정을 시켜버리면 크기랑 방향이 생겨버리거든. 각도 방향이 있는데 반시계로 돌 수도 있고 시계로 돌 수도 있는데 뭐가 양의 방향이라고 했죠? 반시계로 돌 때를 양의 방향이라고 했죠? X축 왼쪽 X축 오른쪽 얘를 시초로 잡았을 때 동경이 마찬가지 동경의 시작이 O부터 빙글 돌 때 이렇게 각은 도는 거거든. 그러면 각이 양의 방향으로 돈 각을 우리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얘가 편각 이쁘게 말하면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재는 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그 각을 편각이라고 하고 그 각을 우리가 각의 정의로 쓰고 싶다는 거거든. 일반 각의 정의로 쓰고 싶다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기랑 방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 각은 이렇게 각을 정의해버리면 얘가 한 바퀴 돌면 우린 각은 단위가 우리 보통 어떠한 단위를 잴 때 1cm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 1m가 얼마인지. 그럼 각이라고 하면 한 바퀴 돈 회전을 기준으로 해서 각 표현을 하면 그 한 바퀴를 총 360등분 해갖고 그 한 칸을 1도라고 정의 내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편각으로서 일반을 정의하면 한 바퀴 돌면 제로 돌아오겠죠? 그쵸? 그러면 세타만 가고서 세타에다가 한 바퀴를 돌아버리면 제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같은 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세타랑 세타 더하기 360도가 다른 각이야 똑같은 각이야? 똑같은 각이죠? 뒤로 360도 가도
똑같은 가죠? 똑같은 각이죠? 마찬가지로 360도에 두 명만큼 돌아도, 즉 두 바퀴 돈 거지. 다 같은 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세타를 일반각 표현하면 이런 각들을 한 번에 모두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각 표현, 이런 각들을 모두 한 건에 표현하기 위해서 세타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는 모두 같은 각인 거지. 이렇게 쓰면 이 모든 각들을 한 번에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우리 이런 표현이 이제 일반각 표현인 거지.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이 세타가 메인인 거고, 이 세타는 보통 0부터 360도 사이의 각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얘가 이 각을 실제로 대표하는 거고, 실제로는 하고 싶은 말은 일반각은 이 친구들 모두 같은 각인 거고, 360도에 한 바퀴 정수배만큼 도는 각은 모두 같은 각을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지. 이랬을 때 굉장히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제 각을 정해 내릴 때 1사분면의 각이니 2사분면의 각이니 3사분면, 4사분면, 즉 어느 사분면의 각인에 따라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각의 범위를 정해낼 수 있겠지. 이때 세타의 범위가 0부터 360도 세라고 하면 1사분면의 각은 0부터 90 사이, 2사분면은 90부터 써야 돼? 90, 180, 270. 여기가 0도이면서 360도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0도부터 90도가 14, 90도부터 180, 24, 180부터 273, 4, 210, 360을 4사분면 각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각의 범주에 따라서 혹은 사분면에 따라서 그게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이잖아. 각 표현이잖아. 각 표현. 얘는 전체를 몇 등분 한 거야? 4등. 전체를 이제 360, 한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0등분을 해갖고 그걸 나눈 거잖아? 네. 그럼 이제 각 표현이 좀 이제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이제 좀 더 이쁜 표현을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각 표현이 좋지만 호도법으로서 다른 각을 이제 다른 단위로 쪼개보고 싶은 거거든. 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야. 얘는 360도를 한 바퀴를 360등분 한 거지. 그 한 칸에 1도라고 한 거잖아. 근데 그 도는 실수가 아니거든. 그건 실수가 아니야. 도는 실수가 아니라 도라는 단위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단위들은 얘는 실수가 아니거든. 단위가. 단위를 좀 맞춰보고 싶은 거야. 그냥 360등분을 통해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실수의 계산을 용이하게끔, 그러니까 1도 더하기 2 이런 계산이 되지 않거든.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단위를 다시 재설비한 게 호도법이라는 표현인 거거든. 각이랑 실수랑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정의를 한 거야. 실제로는. 그게 호도법이라는 단위인 거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옛날에 이거 만든 360을 만든 게 옛날에 이집트는 60진법이잖아? 60도. 시계. 12등분대 있잖아. 12진법, 60진법. 이집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1년을 360등분해서 360일, 1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만들어서 생활했죠. 왜냐면 제사가 아니라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건데 이제 수학에서 그걸 쓰다 보니까 단위가 너무 안 맞는 거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내린 게 호도법이라는 단위인 거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전체를 360등분 한 거거든. 근데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떠한 원이 있어. 다양한 크기의 원이 있겠지. 근데 원은 항상 우리는 지름과 원주의 비가 항상 파이로 일정한 거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럼 뭐도 알고 있냐면, 그러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겠지? 그럼 반지름이 R인 원은 지름이 2R이고, 뭐가 항상 일정하냐면,
반지름이 r인 원은 뭐야? 원주가 항상 2파이지. 2파이 r이지, 2파이 r. 일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어떠한 원을, 반지름이 r인 원을 부채꼴로 잘라서 반지름과 원주를 똑같이 r로 잡았을 때 그 각도를 잡으면 얘는 어떤 원이든 간에 항상 같은 각을 갖지 않을까? 원은 닮았잖아. 원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항상 반지름과 그 부채꼴에 대한 호의 원주가 똑같으면 항상 똑같은 각을 갖겠지. 그럼 걔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린 거거든. 이렇게 정의 내려 보니까 계산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더라 라는 거지. 이게 호도법 라디안 단위인 거거든. 이렇게 각도를 정의 내린 걸. 그러면 원은 닮았기 때문에 중심각과 원주는 항상 정비례하지. 중심각 커지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원래 원일 때 360도일 때 그때 지름이 얼마였어? 그때 아니 이게 한 바퀴 이제 원일 때 이때 원주 얼마야? 2파이 r이잖아. 근데 우리 새롭게 정의 내릴 때는 1일 때 원주가 r인 거지. 그럼 얘는 정비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 때 r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똑같이 잘 썼죠? 네. 그러면 2파이 r은 360 곱하기 r이기 때문에 r 지워지고 2파이가 360인 거거든. 그러면 이제 360도를 2파이라고 정의 내린 게 라디안법인 거지. 그러면 360 등분한 게 아니라 2파이 등분하겠다는 소리는 결국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2파이가 360, 파이가 180인 거잖아. 어디 갔어? 한 바퀴를 2파이라고 정의 내리겠다 라는 거지. 한 바퀴 돌린 걸. 한 바퀴 돌렸을 때 그 길이를 2파이라고 정의 내려버린 거야, 아예.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면 1라디안은 1라디안 넘겼으니까 파이분의 180이겠지? 넘겼으면. 그럼 1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라고 도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린 거거든, 이렇게. 1도는 거꾸로 쓰면 1도는 180분의 파이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옛날에 정의 낼 때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정의 1라디안을 정의 내릴 때는 기준이 뭐냐면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부채꼴의 호일이가 r일 때 그때 그 끼인각을 항상 일정하고 그 끼인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겠다. 그리고 라디안은 실수 범주이기 때문에 라디안을 생략해서 그냥 1이라고 쓰면 도가 안 붙으면 라디안법인 거지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칭을 시켜야 할 거 아니? 한 바퀴 2파이가 360이고 파이가 180이면 복습 2분의 파이는 복습 90이죠? 2분의 3파이는 270 3분의 2파이는 120 3분의 파이는 60 뭐야 4분의 파이 45 안 쓴 게 6분의 파이 30 그래서 라디안 표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 한 거죠. 13번 우리 동경 이제 호도법도 했고 일반학도 했고 동경의 일치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보면 2세타랑 8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는데 이 세타의 범위가 6분의 파이랑 파이 90도랑 180 사이일 때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두 개가 동경이 일치한데 그러면 이 세타가 뭐 이쯤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8세타가 뭔진 모르지만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돌아서 온 8세타랑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되니까 2세타에다가 한 바퀴가 2파이죠? 그러면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두 바퀴일 수도 있잖아. 그럼 2파이 n 그러면 한 바퀴의 정수배 n은 정수. 엄밀히 말하면 자연수겠죠, 이 상황에서는. 돌리면 뭐가 나온다? 8세타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넘겼으면 2파이 n은 6세타. 그러면 파이 n이 n파이가 3세타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으려면 n만 결정지으면 되는 거 아니? 그죠? 근데 n이 뭐야 지금? 자연수지. 그러면 n이 자연수라면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는 세팅이 있다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으란 소리야.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는 게 문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풀이에요.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그럼 n이 1이면 1 집어넣으면 파이는 3세타니까 세타가 얼마냐면 3대 파이지?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안 돼. n 2면 파이는 2세타니까 세타가 2대 파이 안 들어있네. n 3이면 3 들어가면 이거 잘못 썼나 나 이거? 잘못 쓴 거 같죠 이거? n 2면 2 들어가면 2파이가 3세타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거든? 그죠? 범위에 있네. 3파이는 3세타니까 세타가 파이지. 그쵸? 그럼 각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다음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건 이밖에 없네. 그래서 결국은 세타는 3분의 2파입니다. 인 거잖아. 결국은 이제 뭐 동경이 일치한다든지 뭐 원점 대칭, x 대칭, y 대칭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식을 세운 다음에 n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어렵지 않았지. 그럼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됐을 때 부적골이 있으면 중에 세타 반지름이 r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면 l 호의 길이 공식 얼마지? 외우겠나요? 호의 길이 l은 r세타. 결국은 이제 이게 라디안의 위험이거든. 라디안은 실제로 목적이 각을 실수화해서 연산하고 싶은 거잖아. 반지름이랑 각을 곱했더니 호의 길이가 나온 거잖아. 공식 증명하지 않을게.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가 중요한 거지. 그럼 결국은 원래는 비례관계로 풀었잖아. 중각 세타가 주면 라디안 편이 아니라 그냥 일반각 편이었으면. 근데 이제 연산이 되는 거지 이제. 호의 길이가 L이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L. 또 저기 있죠? S. 넓이는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L이랑 R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어? 그건 그냥 비례. 이걸 L이 RL이잖아. 네. L이 R잖아. 이거 집으면 되지 이렇게. 2분의 1 RL 또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보통 얘도 많이 외우고 있을 텐데. 얘에서 요걸 집어넣으면 이겠죠? 네. 그래서 넓이가 S가 2분의 RL, 2분의 R제곱 세타. 얘는 이거 그냥 공식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문제
뭐 기본적인 거 풀어보면 16번은 R이 3 세타가 3분의 2 파이일 때 1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호의 길이니까. 그러면 R 세타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너무 쉽잖아 이런 거는. 이게 왜 두 개 색칠돼 있지 이게? 그러면 이제 활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용이 이제 2, 3번 같은 경우 그냥 공식을 이쪽 파트는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외에는 뭐 딱히 등장하는 게 없거든. 굳이 이과가 아닌 이상. 그럼 둘레가 12인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R은 반지름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럼 부채꼴을 간단히 그려놓고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이 R, L, 세타 그때 그럼 둘레가 10이잖아. 그럼 둘레의 공식은 얼마야? 2R 더하기 2R 더하기 L이겠지. 그러면 2R 더하기 L이 10이다. 즉 R과 L에 대한 어떠한 시간을 하나 준 거지. 이때 넓이 S의 최대인데 S 공식 2분의 1 RL과 2분의 1 R 제곱수 두 개 있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게 RL에 대한 식이니까 2분의 1 RL이라고 정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얘의 최대를 찾지. 그럼 우리는 최대는 문자를 줄여내니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L은 12 빼기 2R이잖아. 넘기면. 그럼 집어넣으면 S는 2분의 R, L이 12 빼기 2R. 그러면 결국은 이거 전개하면 무슨 식이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2차는 당연히 어디에서? 꼭지점. 완제곱식을 바꿨을 때 꼭지점이 최대인 거지. 그럼 이거 이쁘게 써주면 마이너스를 묶고 R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라고 쓰면 읽을 때 R이 3일 때 S는 최대값 9를 갖습니다를 읽을 수 있는 거지. 네. R이 3일 때 S 최대 9인 거지. 그리고 미적분도 배웠는데 이 정도는 금방 하는 거지. 이제 어차피 사각함수가 이제 여기가 내려왔지만 원래 이과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삼각 B랑 삼각 함수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거든.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게 삼각 B인 거고 그 다음에 원점, 즉 좌표평면에서 보는 게 삼각 함수인 거거든. 삼각 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말했지만 생겨난 목 자체가 좌표 평면이 있어. 근데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항상 점을 표현할 때 옛날에 한 거지만 날라간 거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가 이영재가 집에 있어. 근데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가 이영재 집을 놀러 왔어. 그러면 이영재 집으로 오라고 하려고 치면 여기야. 그러면 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오라고 할 때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지만 뭐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우리가 내가 집에서 역을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위쪽으로 몇 칸 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근데 뭐 좀 더 뭐 쉬운 예를 들자면 뭐 보물지도를 발견했는데 보물지도에서 뭐 집에서 보물이 어디 있을까? 뭐 오른쪽으로 10발자국, 북쪽으로 20발자국으로 가면 뭐 보물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물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좌표, 방금은 좌표의 개념이거든. 집이 원점일 때 10, 20 위치에 보물이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에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이 있거든. 용도에 의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로서 표현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수세상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하고 있는 사각함수로서 좌표 표현이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과 내용이니까 벡터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벡터랑 비슷하게 한 것도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탱크인 거지. 그럼 지금이야 탱크로 대포를 쏘려면 내 여기 있어. 저기 발견했어. 옛날 탱크 보면 옛날 영화 탱크 영화 본 적 있어? 옛날 거? 뭐 퓨리 뭐 이런 거 안 봤어? 그럼 옛날 탱크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람 이렇게 있잖아. 사람 나와서 이렇게 망원경 이렇게 망원경에 이렇게 쌍안경 보자 이렇게 보면 운전수 입장에서는 여기 운전 타 있을 거 아니야. 운전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굉장히 조그만 틈으로 이렇게 밖을 보는 거란 말이야. 옛날 탱크는. 그럼 차 앞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적 발견 이러면 대포를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앞이 잘 안 보이잖아. 저기 안 보인다고 얘 입장에서는. 얘는 저걸 봤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어디에 적이 있어 라고 말해주려면 어떻게 말해줘야 알아들을까? 몇 시 방향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적이 있어라고 말을 하겠지. 내가 0,0에 위치해 있는데 적은 3,5에 위치해 있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 컴퓨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아니잖아. 그러면 몇 시 방향에 몇 미터 위치해 있어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몇 시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각도인 거고, 그 다음에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가 거리인 거잖아. 그럼 바꿔 말해서 각도와 거리로서 좌표 표면에 있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몇 시 방향에 저기 있어 라고, 몇 시 방향에 몇 미터 떨어진 점에 저기 있어 라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말하면 그 포 돌리는 애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포가 돌아가갖고 각도를 쏘겠지. 그럼 적을 맞출 수 있겠지. 옛날 탱크는 이렇고요. 실제로 북한 탱크도 이래. 근데 물론 요즘 탱크를 내가 한 번 타봤거든. 군대에서 움직이는 거 봐요. 안 움직이는 거. 이제 고철된 거. 진짜 옛날 거. 근데 진짜 우리나라 거 진짜 옛날 것도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데, 요즘 북한 탱크는 정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표시 이렇게 움직여. 찡 이렇게 막 돌려야지. 정말 옛날 탱크가 그리고 있어. 사각함수 정의를 보면 목표는 좌표평면이 있는 점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고요. 좌표평면이 있는 엄밀히 말하면 원위의 점. 엄밀히 말하면 사각함수 정의는 원위의 점 표현법이거든요. 좌표평면 위에 점이 나. 원위에 있는 점이 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원위의 점을 P라고 하고 걔를 X, Y를 해볼게. 이랬을 때 원이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건데 걔를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음 원의 점은 편각 X축으로부터 얼마큼 각도가 움직였는지 이 각도랑,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그 점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 R과 세타로서 다음 점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거든. 맞나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겠지? 여기 뭐 수제발을 떨궈주면 지각일 거니까 X성분이 가로, Y성분이 세로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다음 점을 이 세타랑 R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없어서 만들어준 게 사코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인 세타의 정의는 삼각 B야. 직각삼각형이지만 사각함수는 직각삼각형으로 가는 건 좀 나중에 일이고 나중에 이어볼 거고, 사인의 정의는
사인 정의가 뭐죠? 다음 상황에서 사인의 정의는 R분의 R분의 Y인가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1싸움면은 상황비랑 똑같거든. R분의 Y인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X분의 Y죠. 1싸움면 똑같죠? 이렇게 사코탄을 정의낼 수 있는 거고. 사인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인 거지.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된다면 Y는 뭐야? Y는 넘겼으면 Y는 R 사인이지. 네. X는 R 코사인이지. 맞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사각함수 도를 빌린다면 좌표 X, Y를 R 코사인과 R 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각도랑 세타로서 좌표를 표현했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정의로서 모든 걸 다 판단해 나가야 되는데, 뭐 문과이지만 하나만 하면 사인의 역수를 코사인 역수, 탄젠트 역수를 정의내리기도 해. 하지 않을게. 원래는 이과 내용이기 때문에 사인 역수, 코사인 역수, 탄젠트 역수가 따로 존재해요. 하지 않을게요.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 내렸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그럼 이 점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따라서 사코탄의 부호가 결정되거든. 부호 결정. 부호 기억합니까? 부호. 열사탄코. 외우고 있나요? 1, 4분면 모두 양수. 2, 4분면 사인만 양수.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죠.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도에 따라서 얘는 Y의 결정, Y좌표 결정, X좌표 결정, X랑 Y의 둘 다 결정이기 때문에 부호가 결정됐었죠. 그래서 1, 4원면에 있으면 모두 양수, 2, 4원면 사인만 양수, 3, 4원면 탄젠트만 양수, 4, 4원면 코사인만 양수. 다 알고 있는 거. 다음 이로써 나온 성질 중에서 사코탄 성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쓰면 정의로서 나오는 파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각함수의 성질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죠? 1이죠. 제곱하면 R제곱분의 Y제곱, R제곱분의 X제곱이잖아. 그럼 더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R제곱이니까 쓸까? 얘는 R제곱 Y제곱, R제곱 X제곱 합쳤으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잖아. 이게 맞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누면 탄젠트는 이렇게 나누면 X는 Y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지. 사코탄이 원래는 실제로 모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 공식이 이렇게 더 있지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아. 하지만 기본 복습이니까. 그래서 다음으로써 이 두 개까지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겠죠. 각변을 할 건데 각변을 먼저 할 건데 기억이 안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파트는 외워야 돼. 외워 그냥. 근데 외울 건데 최대한 이제 덜 외우고 싶잖아. 근데 노력해볼게.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할 순 없어. 그냥 암기 위주로 가겠습니다. 각변하는 첫 번째 음각 순서 내용대로 할게. 음각이 되면 각변이 어떻게 될까인 거거든. 그러면 음각이라는 건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어떻게 될까인 거거든. 그럼 얘를 정의로 풀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외화하고 좀 다른데 음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죠? 우리는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잖아. 결국은 기억에 오래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생각한다면 사인이랑 탄젠트는 기함수야. 기억납니까? 기어 나와요. 네,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기함수라서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입니다. 그렇지만 코사인은 우함수였지? 기억하십니까? 그래프 그릴 때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삼키지.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음가를 외우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는 굉장히 다양한 거지만 이 파이는 각도를 한 바퀴 돌린 거 아니야? 때문에 이 파이가 더해지면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 파이는 한 바퀴 돌린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자기 자신이랑. 네. 그죠? 그 다음이 파이배랑 파이만큼 더한 거랑 2파이만큼 더한 거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구분 짓는 사람도 있냐면 난 이제 개념 원리 풀이로 갈 건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계열이 있고 파이, 3파이, 아이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계열이 있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을 구분 짓는 건 2분의 파이가 홀수기에 있니? 짝수기에 있니? 이걸 볼 거거든. 즉 90도가 홀수기에 붙은 경우랑 짝수기에 붙은 경우랑 공식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제끼고 공식만을 외우고 싶단 거야 지금.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답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어떠한 배수가 붙을 건데 n이 홀수일 때를 볼 거야. 홀수는 바뀌고 짝수는 바뀌지 않는다 로 갈 거거든. 기본 룰은 90도에 홀수 배 더해진 거랑 짝수 배 더해진 거 두 개의 종류가 있고 홀수 배는 바뀌고 짝수 배는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싹코탄 정해주고 스텝은 싹코탄 정하고 부호 정하고 두 가지 스텝을 갈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사인 세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2분의 파이 즉 90도 곱하기 1이니까 홀수배지.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세타 전까지 자른 다음에 코사인으로 바뀌고 써요. 스텝은 투 스텝이라고 했어. 첫 번째 90도의 홀수배니 짝수배니를 판단해서 홀수배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뀝니다. 즉 홀수배면 바뀐다. 투 스텝으로 간다고 했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호 판정만 하면 되거든. 부호 판정하는 법은 내가 사인 2분의 파이에 걷지. 그러면 여기까지 몇 사운드인지 확인하는 거거든. 얘가 몇 도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근데 얘는 보통 예각이야. 근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잘려서 90도에다가 더해지면 몇 사운면이야? 2사운면이지. 그럼 부를 어떻게 보냐면 2사운면이 사인이잖아? 사인 2사운면이 얼사탄코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플러스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어. 그러면 홀수배니까 잘라지고 홀수배니까 얘는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그러면 얘는 사인으로 바뀌어. 상태로 넘어오고 그리고 부호로 볼 건데 여기까지 부호로 보는 건데 2사분면이 네. 코사인 양수 음수 음수지. 다시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90도지? 맞아요? 홀수배지? 그러면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호 판정할 건데 이사 오면은 탄젠트 양수 음수 음수. 음수 이렇게 투스텝을 본다고. 다시 홀수배 먼저 다 합니다.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야. 오케이? 네. 항상 이렇게 자르는 거야. 세타의 범위는 중요하지 않아. 세타가 둔각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자를 건데 얘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데 자를 건데 그러면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다 같은 풀이겠지? 맞아요? 근데 실제로 2분의 3까지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2파이배 주기를 잘리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이 연습을 해보면 사인 2분의 3파이잖아. 잘렸지? 얘가 잘렸잖아. 네. 잘리면 홀수배네 바뀌어야지. 세타만 남는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 부호 판정해야 되거든. 네. 여기까지 부호 판정하면 이건 270도인가요? 네. 더 갔잖아. 몇 사면이야? 사사지. 그럼 사인은 사사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부호 판정. 바뀌니 안 바뀌니 부호 판정. 바뀌니 안 바뀌니 부호 판정. 딱 요거만 하면 되거든.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뒤에 완투된 방법이 하지만 얘는 일단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것 그냥 다 해놓고 이거 틀려갖고 틀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 각변함. 그럼 다음 친구는 똑같이 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몇 사면이야? 사사면. 코사인은 항상 얘 보는 거야. 얘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보는 겁니다. 코사인 사사면에서 플러스인가요? 네. 마찬가지. 아이고 이렇게 물었다. 아우 배 아파. 2분의 3파이 세타. 마찬가지. 홀수배니까 뭐 해야 돼? 자르고 바뀌어야 되겠죠? 역수로. 그 다음에 사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크게 안 중요하거든. 홀수배라는 것만 중요한데 하나만 더하면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한 번에 갈게. 사인 탄젠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라고 되어 있으면 한 방법은 잘라 홀수배야 짝수배야? 홀수배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분의 1이거든. 해놓고 부호 판정 270도지. 빼기는 뒤로 갔지. 몇 사분면이라고 그러면 3, 4거든. 3, 4는 누구만 양수? 얼사탄? 탄젠트만 양수네? 그럼 얘만 플러스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인 거지. 이게 홀수배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짝수배 하겠습니다. 짝수배랑 홀수배만 하면 실제로 짝수배를 해봤자 파이거든. 파이만 할 줄 알면 돼. 파이. 3파이는 어차피 2파이 날아가기 때문에 파이거든. 결국은 사인 파이 더하기 스타 코사인 파이 빼기 스타 탄젠트 파이 아이고 다 플러스지 미안 스타. 그러면 실제로 파이만 할 줄 알면 끝나는데 파이가 결국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배인 거지. 짝수배라고 거창히 말을 붙었지만 실제로 파이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파이가 되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판단, 부호 판단, 투스텝을 간다고 했는데 짝수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잘랐을 때 사인이 그대로 오고 얘도 코사인이 그대로 오고 탄젠트가 그대로 옵니다. 부호 판정만 하면 되는데 파이에 플러스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얘는 180도니까 3, 4야. 마이너스. 그럼 3, 4에서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 방수기 때문에 마뿔 요거 따라간다고 했어요? 하나만 더 연습. 사인 파이 빼기 스타 코사인 파이 빼기 스타
탄젠트 파이 빼기 스타를 가면 마찬가지 잘라서 각 앞을 자르는 거야. 자르고 잘랐을 때 짝수배 파이구나. 안 바뀌는구나. 일단 써. 그 다음에 부호를 판정하겠다는 소리지. 그러면 마찬가지 파이 빼기니까 몇 사다? 2, 4분면이다 라는 거지. 그럼 2, 4분면일 때는 얼사탄코 사인만 양수인가요? 얘 따라가는 거야? 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지만 그럼 사인만 양수고 음수입니다라고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내용 끝났고 외우시면 하면 돼요. 옛날에는 다 정의로서 해줬지만 굳이 지금 그랬으면 너무 어렵겠죠?